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 씨, 와이프 엘리양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저희가 사스카츄안에 처음 와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정보를 모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제로 할 생각으로 좀 이렇게 추려서 생각하고 있는 곳들이 좀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두 곳을 추려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번 또 왔다 갔다 했고요. 근데 이제 그곳들에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정보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찾아보게 되면 이제 정보들을 그냥 서류로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좀 이렇게 접근성도 쉽고 좀 알아보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록용이자 보관용으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만들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대고 좀 설명이 좀 많이 미흡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가 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보관용으로만 가지고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런 정보들을 좀 기록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2부가 될지 3부가 될지 뭐 몇 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끊어서 시간이 최대한 할당이 되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있었던 곳들이 이제 두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채플린이라는 곳인데 보시면 세이프트 커런트랑 무스조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딱 1시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50몇 분인데 어찌됐든 1시간 내외로 그래도 나름 엄청 큰 도시는 아니지만 나름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리자이나까지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남쪽으로 2시간에서 2시간 한 30분 정도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도 뭐 엄청나게 무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일단 타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타운이 거의 대략 한 인원이 한 200여 명 정도에 되는 것 같아요. 타운 규모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캐나다 포스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스쿨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가스 스테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소가 잘못됐는데 어찌됐든 미트샵도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스트리트뷰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레스토랑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크레드 유니온,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요. 이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저희한테는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캐나다 포스트 딸랑 하나 있던 그 알타리오라는 그 작은 타운, 아니 타운도 아니죠. 진짜 깡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그로서리 스토어와 가스 스테이션의 되게 중요성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요거 하나라 할지라도 좀 많이 크게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그로서리 스토어도 하나 있고요. 뭐 타운 오피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패스를 하고 이게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텔이 지금도 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다 이것저것 막혀 있고 막 이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뭐 최근 리뷰를 보면 뭐 최근 그러니까 4월 때까지도 올라온 거 보면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컨택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채플린에 흥미로웠던 것들 중에 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곳이 좀 많이 흥미로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미네랄, 마이닝 앤 미네랄, 그러니까 마이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 마치 눈 덮인 것처럼 이게 소금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채플린호가 좀 굉장히 크게 위치를 하잖아요. 이게 지도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네랄이나 뭐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이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용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것까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 미네랄 이 분야에서는 이제 여기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전역으로.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진짜로 완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다음 여기 보면 투어리즘. 여기 투어리즘 하는 곳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런 곳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이런 곳이다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특정 새가 이제 여기를 방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데 특정 어떤 새인지는 제가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새에 대해서는. 근데 어찌됐든 새 관찰을 위해서 여기로만 와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어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어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흥미로웠고요. 여기 보시면 관광 명소로 돼 있고 지금 59개 중에 지금 리뷰가 되게 별점이 낮죠. 그 이유가 다른 별점들은 되게 다 좋았어요. 뭐 여기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유니크하고 뭐 좋았다라는 평점인데 뭐가 깎아먹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주말에 다 쉬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9시에서 5시까지밖에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간에는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와서 관찰을 하거나 여름 같은 때에 이제 좀 밝을 때 아니면 주말에 오잖아요. 근데 거의 진짜 거기 그 리뷰에 따르면 은행 시간이라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 사실 여기를 방문해서 들어가기는 게 이제 데이오프를 굳이 내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워서 접근이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말에 가장 필요할 때, 주말에 많이 이제 캠핑도 가고 주말 껴서 많이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휴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깎아먹은 거고요. 그리고 내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이 그래도 나름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찌됐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뭐 여기에서만 온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겼죠, 부리가. 그래서 여기는 요런 새들은 여기서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시가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새들도 뭐 이런 새들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새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새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하다못해 채플린 간판도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썰트 이것도 유명한 거고 보시면 이게 그 미네랄 마이닝 그 내부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생산되는 소금들은 이제 프리 샘플로 이제 거기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를 집 보러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타운을 한번 더 보러 갔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집 보러 갔을 때 좀 많이 흥미로웠어요. 일단 집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는 realtor.ca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조금 몸이 좀 추워서 잠시만 잠바를 좀 입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리얼터.ca는 이제 리얼터를 통해서 집을 판매를 하거나 혹은 컴플이라고 해서 개인 그러니까 바이 홈 오너로 이제 판매를 하는 대신에 컴플이라고 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리얼터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여기 리얼터.ca에 다 올라와요. 그래서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이제 캐나다 전국에 있는 곳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집 가격이 24,500불부터 시작을 해서 139,900까지 다양하게 총 6개 정도 있고요. 여기 규모가 한 200여 명 되는 것 치고는 6개면 뭐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집 개수가. 근데 저희가 가장 조금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이게 식스플렉스고요. 이게 두플렉스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총 6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제 원베드에 원베스로 이치 유닛이 있어요. 보시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 이렇게 메인터넌스가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만 봤을 때는 아 이거다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격도 다 포함해서 6개 그 유닛을 다 포함해서 원베드 원베스긴 하지만 전체가 53,000불 정도 되고요. 77년도에 지어졌고 그래도 좀 최근 그나마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빌트인 연도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도 2019불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되게 괜찮아 보였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패치나 allowed, 뭐 adult oriented 뭐 이거는 아마도 전에 이 오너가 이제 전에 갖고 있던 그 매니지먼트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리얼터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올렸다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제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집은요, 사스크 하우징이라는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 예, 기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스크 하우징은 이런 작은 시골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듀플렉스부터 시작을 해서 식스플렉스까지 그리고 원베드 원베스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요. 곳곳에. 그리고 이제 투베드인 곳도 있고 쓰리베드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사스크 그 하우징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해서 이제 집을 내놓거나 뭐 아니면 계속 렌트를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하나씩 이제 올라와요. 근데 원베드가 좀 많고요. 판매가 되는 게. 그리고 간혹가다 쓰리베드도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저렴하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대신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오퍼를 낼 때 좀 많이 저렴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가봤을 때 모든 사스크 하우징 그 기관에서 내놓은 집들은 진짜로 메인터넌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이거를 물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광고 자체를 사스크 하우징 그쪽에서 이 사람 아이디를 빌려서 등록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등록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펫나 얼로우드 뭐 이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총 6개 유닛이 53,000불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웠던 거는 같은 지역에 여기 39,900, 그러니까 4만불에 올라온 듀플렉스예요. 그래서 요 두 유닛을 다 같이 판매가 되는 거고요. 일단 요 지붕이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했어요. 지붕은 좀 큰 돈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스위프트 커런트랑 무스저우랑 각각 하나씩 이제 한 곳에다가 루핑 컴퍼니에 이거를 의뢰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근데 일단 무스저우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줬을 때는 이게 다 포함해서 트래블링이랑 싹 다 포함해서 4,000불에 플러스 텍스까지 이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저렴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3베드룸 유닛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각각 펜스가 쳐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게이트 부분은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각각 펜스가 쳐져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았던 유닛이고요.
안에 보시면 지금 한쪽만 올라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관리도 좀 잘 돼 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지어졌고요. 1605불에 프로퍼티 텍스 작년 거 되어 있고 이제 3베드룸에 원베스고요. 한 유닛당 588 스퀘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양쪽 유닛 포함해서 4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저희가 이거를 보고 에어비앤비를 조사를 했는데 일단 채플린에는 없고요.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이렇게 새로 나온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이 가격에서 이제 뭐 서비스비랑 그다음 클리닝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적어도 몇십 불 정도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적어도 한 10불 이상은. 그래서 이 가격이 아니에요. 직접 이제 레저베이션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날짜를 등록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무스조에서는 그래도 생각 외로 없었고요. 에어비앤비가. 그리고 요렇게 이 정도 이제 평균 가격이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뉴저 여기 위치에 있고 한 50불, 그러니까 한 6, 70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가 없다라는 거에 좀 흥미로웠고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이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가보니까, 동네 두 번째는 동네만 보러 갔어요. 근데 다시 가보니까 동네가 조금 지저분하고 좀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잘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죽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태틱스를 보시면 채플린 이제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센서스 조사에서 나온 건데 왜 안 나오지? 일단 이것보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미트샵이거든요. 주소가 좀 잘못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미트샵도 지금 포세일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요 코업이란다. 요 그로서리 있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도 저희가 집을 보러 갈 당시에 이제 같은 리얼터가 이걸 했었는데 이 곳도 포세일로 올라와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차이니즈 커플이 이제 여기에 오퍼를 넣고 이제 고스로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만약에 승인이 나서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팔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커플이 이 집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한 유닛을 살고 나머지 한 유닛을 팔 수가 있기, 아니 팔다 얘기하면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면 요거는 이제 가로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로로 바로 뒤편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데가 또 요 듀플렉스 그 집이 하나 더 있어요. 뒤에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전에 뭐 5만 8천대에 이거를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실제로 오너가 한 유닛에서 살고 한 유닛에서 렌트를 줘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저희가 조금 주저를 하게 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부로 넘어가서 나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